자, 봐봐 얘들아.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다? 분류.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봐봐. 얘네는 판단을 해야 돼. 이 문제가 단순 고배 호출로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기준 정해서 직접 분류하든지 아니면 뭐였어? 여사건으로 풀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디테일 계산에 들어갈 때 뭐 원순열을 쓰든가 아니면 같은 거 쓰든가 뭐 중복순열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이런 거야. 문제를 봤어? 이게 중복순열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단순곱이냐 직접 분류냐 여사건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너네가 질문한 문제들 보면은 내 생각엔 그걸 좀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8쪽에 8쪽에 8번을 보면 이거는 보통 그냥 다 푸는 건데 왜냐면 잘 들어 이 8번 문제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그 위에는 7번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8번을 푸는 방식은 내 개인적인 생각엔 두 가지. 니네 생각은 어때? 첫 번째가 뭐야? 사실 이 8번 문제의 의도는 뭘 것 같아? 이거 하고 나면 수업 끝나겠는데? 자, 8번 문제의 의도는 뭐야? 이건 일단 여사건이지. 왜냐면 문제가 말한 게 봐봐 1, 2, 3 자, 중복 사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고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일단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얘들아. 칸을 4칸 만들어 일단. 그러니까 항상 봐. 경우의 수를 내가 잘하고 싶으면 의태가 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푸는지를 보고 너네도 그런 스타일로 맞춰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뭐 선생님마다 다 푸는 스타일이 다르잖아. 하지만 어차피 니네가 내 수업을 듣고서 확통을 그래도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당연히 내 스타일대로 맞춰오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최적이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공식에 대입한다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단 여사건으로 내가 처음 문제를 풀겠다고 막 먹었으면 전체는 3333이잖아. 맞아?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돼? 얘가 다 세 가지씩이니까 얘는 지금 전체는 81가지야. 근데 이 안에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걸어준 게 뭐야? 1, 2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1, 2가 모두 들어가니까 뭐야? 1만 들어가는 경우, 2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1이 빠진 경우, 2가 빠진 경우, 둘 다 빠진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사건이. 그래서 나는 일단 처음에 뭐냐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이 빠졌어. 그럼 세팅이 뭘로만 이루어져야 돼? 2, 3으로만 구성돼야 돼. 그럼 이게 둘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안에는 1이 없으니까 문제는 1, 2가 모두 포함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이게 여사건이잖아. 그럼 얘는 일단 둘이야. 맞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몇 개 나와? 16개 나오는데 문제는 1만 빠져? 2가 빠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2가 빠진 경우는 1이 빠진 경우가 경우의 수가 어떨까? 그래서 결국 2, 3으로 구성할 거냐? 1, 3으로 구성할 거냐의 세팅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럼 두 번째도 16개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1, 2가 모두 빠진 경우는 3, 3, 3,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인데 여기는 이 문제가 지금 중복순열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 봐봐 2, 3으로 구성됐다면 이 안에 2 있어 없어? 있지? 이 안에 3, 3, 3, 3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도 1, 3으로 구성된 거니까 이 안에도 3, 3, 3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을 더하면 이 안에는 3, 3, 3이 두 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지.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얘는 몇 개? 31개 이렇게 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50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뭘로 푼 거야? 응? 여사건으로 푼 거지. 근데 이 문제 내가 직접 분류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가 좀 달라져.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여사건으로 풀었으니까 지금 뭘로 푼 거지? 중복순열을 쓴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얘를 직접 분류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게 들어봐. 일단 1, 2를 모두 포함한다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니네가 이거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 그러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쪽 문제를 풀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한 걸 믿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둘 중에 니네가 어떤 걸로 가든 나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게 내 생각인데 보통은 이게 더 편하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한번 다시 풀어보냐면 그 문제에서 이야기한 직접 분류 언급한 내용 1, 2가 모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중에서는 1, 2가 모두 포함된다면 들어봐. 당연히 1이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1이 최대 3개 들어갈 수 있지. 그럼 2는 최대 몇 번 들어갈 수 있어? 3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걸로 직접 나눠보는 거야 케이스를. 무슨 말이냐?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 1이 3개 들어갔어. 2가 하나 들어갔어.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1 두 번에 뭐 있어? 뭐야?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1이 3번 들어간 건 이게 끝이야. 다른 경우는 없지. 이걸 분류하라는 얘기지. 그럼 1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로 내려온 거지. 그치? 그럼 1이 두 번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가 나올까? 2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1, 2는 무조건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몇 번 들어갈 수도 있어. 한 번 들어갈 수 이런 분류가 되잖아. 그럼 1이 두 번 들어간 게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을까? 1이 두 번 들어가 다른 거 없잖아. 그럼 이번에 1이 몇 번 들어간 걸로? 한 번 들어가면 2가 세 번 나오면 왜냐면 1 그럼 1을 기준으로 내가 나눴잖아. 하지만 2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만 기준 잡아 가면 돼. 그다음 두 번째 뭐야? 그럼 1 한 번에 이 두 번에 이제 3을 늘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1 한 번에 2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얘네가 배열되는 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건 뭘로 계산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4팩을 내가 풀고 있네 지금. 3팩 나눠야 되니까 얘는 4가지 나올 거고. 맞아? 얘는 4팩을 2팩 2팩 나눌 거니까 6개 나올 거고. 얘는 4팩을 2팩 나누면 얘는 12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얘도 그럼 몇 개? 4개. 여기는 얘도 6개. 여기는 얘는 12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문제는 얘랑 더한 게 지금 뭐 이상하다. 하나 빠져. 22. 두 개가 어디 갔지? 뭐가 빠졌지? 아 몰라 씨.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봐. 알겠지? 뭐가 빠진 거야? 어? 1 1, 2개, 3, 2개? 왜 이래? 이가 빠진 거잖아. 이런 거 연습하라고 얘들아. 알겠지? 몰라 지워버려야지. 괜히 이렇게 풀었네. 집에서 이렇게 놓고 연습해봐. 알겠지? 아 개망신 나겠네. 자 그럼 그 다음 몇 번으로 넘어가? 자 9번 넘어가면 이 9번을 못 풀었다는 거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지. 근데 이 9번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 6건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직접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6건으로 가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 판단을 잘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자 문제가 뭐래? 1부터 5까지 수가 있어. 1, 2, 3, 4, 5. 근데 우리 이 중에서 뭐야? 상자 3개를 얘네 넣고 싶대. A, B, C에다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상자에 넣어진 공의 수에 적힌 수압이 13 이상. 여기다 몇 줄 거. 그럼 엎드르게 동그라미. 그럼 이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이 문제는 잘 봐. 빈 상자의 경우에는 눈의 수압을 0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게 야 여기는 5개의 공을 이 안에 넣고 싶어. 근데 지금 빈 상자의 경우에 합을 0으로 보겠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빈 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4, 5가 한 상자로 몰려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일단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 순열을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왜냐면 들어간 놈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언급한 게 뭐냐면 지금 얘가 그럼 여기에 들어간 눈의 수압이 13 이상이 없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럼 13 이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최대 12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얘가 12가 하나 있다고 쳐.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어쨌든 이걸 다 더하면 15가 나오니까 얘가 12가 되면 나머지 3, 0이거나 1, 2가 얘가 11이 되면 그럼 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로 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판단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해봐. 언더스탠? 이렇게 문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얘들아? 15가 나와. 괜찮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가 15니까 13 이상의 수는 누가 있을까? 13, 14, 15 이 세 개고 그럼 얘보다 작은 거는 뭐야? 1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12개 나오는데 또 이게 맞물려. 숫자의 합이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13보다 작은 놈을 따지는 것보다 얘는 13보다 큰 놈을 따지는 게 어때? 훨씬 쉽지. 왜냐면 그 중에 이미 하나는 해결되잖아. 뭐야? 그치. 다 더하면 15니까 15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13과 몇만? 14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내가 보고서 뭘 판단하는 거야? 이건 여사건이 편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의 수압 같은 거 물어보는 거 나오면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일단 전체를 다 더해서 최대 맥시멈이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3333이잖아.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돼? 4의 5승이야. 맞아? 그래서 243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이 243에서 이제 뭐야? 13보다 큰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내 생각에 적당히 나쁘지 않은 게 봐봐. 그럼 13보다 큰 경우를 뺀다는 것은 일단 13이 되는 경우 있고 14가 되는 경우 15가 되는 경우 있는데 15가 되는 경우 이미 끝났잖아. 15가 된다는 얘기는 5개가 한 상자로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지. 끝났지 그치? 근데 웃긴 건 1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얘들아? 눈의 수압이 13이 되려면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게 15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 상자로 들어가고 2는 다른 상자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야. 그럼 13이 되는 경우는 봐봐. 그럼 얘가 지금 세트가 2하고 1, 3, 4, 5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A, B, C 중에 하나니까 얘는 세 가지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2는 글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남은 몇 개야?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6가지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웃긴 게 14가 되는 경우 그럼 어때? 같은 경우의 수 아닐까? 그럼 14가 눈의 수압이 14가 된다는 얘기는 이번엔 누구랑 누가 떨어져야 돼? 눈의 수압이 13이 되려면 2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그럼 눈의 수압이 14가 되려면 누가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 1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번에는 1하고 2, 3, 4, 5가 떨어져 있어야 돼. 맞아? 그럼 똑같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얘는 몇 개야? 두 개니까 6가지 나와서 총 몇 개를? 15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발전 9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야. 이런 문제는 직접 분류든 여사건이든 우리가 할 만한 수준이야. 하지만 여기는 얘는 여사건이 아니면 답는 게 어때? 굉장히 지랄맞으니까 이런 판단을 잘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식을 외우고 이해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의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야 경우의 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봐봐.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을 생각해보고 답을 만약에 좀 구질구질하게 내잖아? 그럼 반드시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경우의 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반전 9번 풀어봤고 반전 10번이 또 있네? 그럼 반전 10번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 반전 10번도 니네 생각은 어때? 뭐 내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약간의 뭐가 필요해. 자 떠들어볼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수용도적인 느낌이 필요한 거야. 근데 봐. 수용도 자체 문제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내 생각은 그래. 수용도 자체가 나오진 않으니까 수용도의 느낌만 보면 돼. 그럼 이때가 지금 이야기한 수용도의 느낌이랑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0, 1, 2, 3개의 수가 있어. 괜찮니 얘들아? 근데 내가 이걸 몇 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 지금? 5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일단 5자리 자연수 밑줄 거.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야? 일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 다음 밑에 뭐래? 1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생각해봐. 그럼 1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여기 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의심할 수 있을까? 똑같아. 일단 여사건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나는 그거야. 직접 분류하는 게 생각보다 어때? 어려워. 근데 이 문제는 여사건은 어떨 것 같아? 사실 더 골 때리지. 왜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 앞자리에 1 아니면 2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1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1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1끼리 이웃하려면 1이 몇 개 들어가는 순간부터? 2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이웃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나는 이 문제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 빼볼까? 이 생각을 한 거지 나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때? 1이 일단 2개일 때, 봐봐.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생각해봐야 돼. 케이스가 어때? 많지. 그런데 봐봐. 1이 3개 들어간다면 이웃한다의 반대는 뭐지? 뭐 이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셋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1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지? 1이 3개 다 이웃하지 그러니까 3개 이웃하는 경우와 2개 하나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뭐야, 18. 봐봐, 얘들아. 대가리들이 좀 굴려봐. 대가리들 다 정지돼 있어. 내가 지금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설정했다고? 여사건으로 풀어볼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1이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4개 들어갈 수도 있고, 5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5개 들어가는 경우와 2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지. 그래, 안 그래? 근데 1이 3개 들어가는 경우는 이웃한다는 건 3개 다 이웃할 수도 있고, 2개 하나 떨어진 것도 이웃으로 봐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여사건을 빼려면. 근데 4개 들어가는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 4개 다 이웃할 수 있고, 하나, 3개, 2개, 2개일 수 있으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의사 생각한 건 뭐야? 그럼 여기는 이 문제를 직접 분류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직접 분류의 케이스도 얘들아, 종류가 많잖아. 근데 나는 뭐야? 직접 분류의 케이스도 1의 개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만 보면 돼, 사실은. 왜냐면 1에 4개 들어가잖아? 그럼 때려쳐주기도 이 새끼들은 무조건 이웃하게 되니까 이 사건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해돼? 맞아?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처음에 앞자리는 1이 갈 수 있고 2가 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앞자리에 만약에 1이 갔다면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1이 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라고. 그럼 여기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0 아니면 2가 와야 돼.
그럼 얘는 두 가지지. 이해돼? 그럼 여기 0이가 왔다면 다시 우리는 이쪽에서 뭐야? 1이 오는 경우와 0이가 오는 경우를 또 나눠줘야지. 맞아? 그래서 여기 1이 왔으면, 왜냐면 여기 1이 왔으면 그 다음에 1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가 왔으면 여기 누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1이 왔다면 경우에서는 1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여기 몇 개가 돼? 또 1이 오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줘야 돼. 아니다 미안. 1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0이가 돼야지. 그럼 얘는 두 가지야. 그럼 여기 0이 왔으면 여기 누가 아무 나와도 되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케이스를 쭉 나눠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너네가 이런 거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봐 하다 보면 문제 풀기 어때? 살짝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래가 시험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명확하게 나누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가 이거야. 처음에 1이 왔어. 여기만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 2가 오는 경우는 니네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이 왔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빼봐. 무조건 2야. 괜찮아? 왜냐면 여기 0 또는 2가 와야 되니까. 괜찮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0 또는 2가 왔다면 여기에 1이 올 수도 있고 다시 또 0 또는 2가 올 수 있지. 근데 여기 만약에 1이 왔다면 얘는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또 누가 와야 돼? 0 또는 2가 무조건 와야 되지. 그럼 얘는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 0 또는 2가 왔으면 여기는 아무나 와도 상관없어. 끝이니까. 얘는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맞아? 끝났지?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에 0 또는 2가 나왔어. 그 다음 또 0 또는 2가 나왔어. 괜찮아? 그럼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 1 아니면 0 또는 2로 또 나눠지겠지? 그래서 여기 1이 왔다면 얘는 한 가지고 1이 왔으면 여기 0 또는 2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나와. 맞아? 그리고 여기서 0 또는 2가 나오고 또 0 또는 2가 나오고 근데 0 또는 2가 또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뭐야? 누가 나와도 상관없지?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앞자리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때의 경우에서 몇이야? 12이고 그럼 이때의 경우에서는 8이고 얘는 얼마? 24. 그래서 여기는 얘네 쪽으로 가면 여기서 44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면 되잖아. 괜찮아? 그리고 처음에 누가 왔으면? 어차피 0은 못 오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2가 왔으면 끝났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해? 너네가 한번 다시 반복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2가 왔으니까 한 가지로 그냥 끝난 거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럼 남은 내 자리에 1이 올 수 있고 0 또는 2가 올 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쪽은 니네가 집에 가서 한번 세보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지금 뭐 답을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분리 연습을 내가 이번에 얼만큼 확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은 3월에 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막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답이 안 나왔으면 왜 답이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답이 나왔는데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야. 그런 경우는 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해설지 뭐 문제집 같은 거 풀면 해설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너네가 막 이런 우왕좌왕 돼서 답을 나왔어. 왜 어떻게 나왔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반드시 해설지 참고해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게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 조심하면 돼. 경우의 수가 참 웃기지. 왜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그 답이 나와. 이 경우의 수의 아주 매력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3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막 계산하니까 7 나왔어. 여기가 잘못된 거 같구나. 막 집어 씨발 막 2로 바꾸고. 또 여기도 잘못되면 또 집. 그러면 답이 3이 나와. 근데 나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실력이 절대 안 늘어. 그러니까 답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답이 나왔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여기 뒤쪽을 한번 너네가 연습해보고 그 다음 뒤로 가서 그리고 만약에 이쪽 연습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해. 뭐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하든 마지막 질문을 하든 알겠지?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 자, 발전 11번으로 가면 너무 좋지. 발전 11번은 그냥 풀면 되잖아. 왜? 그냥 풀면 되잖아. 그치? 넘어가. 미안. 11번에 이거 13번이다 얘들아. 13번. 13번은 그럼 이따가 지금 얘들아 그냥 풀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13번 봐봐. 문제가 뭐야? 일단 문제에서 몇 개의 문자를 주니? A 2개랑 B 2개랑 C, D 2를 준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를 배열하겠대. 그러면 여기는 얘를 그냥 배열하면 제일 좋지. 뭐 어떻게 하면 돼? 7팩, 2팩, 2팩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너무 친절하잖아. A끼리 또는 B끼리.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덧셈정리라고 그래서 있잖아. 또는이 들어가면 더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배웠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공통이 있다면 뺀다. 언더스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덧셈정리를 쓸 때 가급적이면 공통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이야? 자 봐. 가급적이면 공통을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는 그냥 빼는 과정 없이 더하는 과정으로만 끝내는 게 사실은 경우의 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 첫 번째 A끼리 이웃한다. 그럼 B는 이웃하든 이웃하진 않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B끼리 이웃한다. 그럼 A는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 A
AB가 이웃하는 경우는 좀 빼줘야지. 언더스탠? 근데 나는 이 문제 그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 A끼리 이웃하고 B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라. 아니 처음부터. 두 번째는 A끼리 이웃하지 않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그럼 공통이 없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라고 웬만하면.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럼 A끼리 이웃해. 여기 봐봐. 그럼 A를 몇 개를 보고? 한 개를 보고 B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6건으로 풀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웬만하면 6건으로 안 푸는 게 좋아. 이유는 뭐지? 우리가 실수를 유발하기 아주 좋거든. 왜냐? 자,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문제는 6건으로 풀어도 된다 그랬어. 이유가 뭐야? 자, 우리 경우의 수, 이 확통 공부할 때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영어 관람 하듯이? 이거 하지 말고. 언더스탠? 너네 생각을 나한테 말을 해줘야 지금 이 새끼가 똑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잘못 생각해서 욕을 하고 잘 생각했으면 칭찬 안 하는 거지 뭐. 이게 너네 정말 조심해야 돼. 수업 이 고3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잘하고 있어야. 뭘 씨발 개뿔 잘해. 그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건 다 구라야. 그 자리 왜 바꿨어? 오늘 소영이 옆에 앉고 싶었어? 영어 화났다 씨발. 영어 화났어. 미안해 영우야. 아 이게 농담한 거야. 뭐 이렇게 정색해. 영우가 화가 안 나면은 이 눈이 이렇게 바뀌거든. 내 지금 이렇게 있었어. 가만. 지금 다시 또 풀렸어? 자 봐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지금 봐봐. 이 문제는 왜 이때만큼 내가 6건을 써도 된다 그랬어? P가 2개니까. P가 3개면 근데 우리가 6건 쓰다는 거 이거잖아. B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봐봐. 6건을 쓰다는 거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맞아? 근데 만약 B가 2개 있으면 어차피 이웃하든가 이웃하지 않던가 아니야? 맞지? 근데 B가 3개 있으면 어떻게 돼? B가 3개 있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B 3개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3개짜리만 빼는 거거든. 그럼 2개 하나짜리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 답이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나중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A는 이웃하는 거니까 같이 하나를 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A와 C, D, E를 먼저 배열해.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4팩토리얼이야. 맞니? 4개니까. 근데 문제는 원래는 A가 이게 다른 애들이면 곱하기 2팩을 해야지. 근데 이 새끼 똑같은 애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현재 몇 개가?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B를 우리가 이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언더스탠? 괜찮아? 근데 웃긴 건 B가 똑같은 애들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에 넣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내가 이거 가겠다 그러면 일단 순서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만약 이게 다른 애들이면 이 자리 중에 2개 넣을 거니까 경우의 수 어떻게 되지? 자, 5 곱하기 4. 근데 이렇게 우리가 5 곱하기 4라면 B의 순서를 따진 거야.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B는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중에 5개의 자리 중에 B 자리 몇 개를? 2개를 골라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이야기돼도 괜찮은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는 그럼 4팩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야. 괜찮니? 그럼 4팩이 얼마야? 24니까 얘랑 얘랑 주면 얘는 240 나오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네? 뭐야? 이게 240이면 그치 이것도 240이겠지? 단지 A, B 입장만 달라진 거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오케이 240 나왔지? 그러면 A, B가 둘 다 이웃하는 경우는 이것도 하나를 보고 이것도 하나를 보고 나머지 다른 게 그런 거니까 몇 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5개. 그럼 얘는 얼마야? 5팩이 되겠죠? 120. 그래서 이거 쪼르륵 다 더하면은 실은 경우의 수는 600 이렇게 풀면 되잖아. 됐어?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얘들아 절대로 막연한 단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좀 찐따같이 하니까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초반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걸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내가 얼만큼 많이 연습하냐에 따라서 이쪽을 너네가 확신 있게 풀고 안 풀고가 결정되는 거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 내 말 알겠어?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5로 가면 자, 15는 의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잖아.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좀 지문이 이상한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뭐라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뭐야? 순서를 지우려고. 초반에는 순서를 다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n개가 있는데 봐봐. 그 중에 똑같은 애들이 p개, q개, r개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돼? M팩을 P팩, Q팩, I팩 나누잖아.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 M팩은 똑같은 애들끼리 순을 따진 거야.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지우기 위해서 P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지. 맞아? 그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순서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말과 순서가 이미 따져져 매겨져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지금 국어가 몇 과목? A, B 두 과목. 영어가 몇 과목? A, B 두 과목. 그다음에 수학이 몇 과목? 이렇게 돼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면은 6팩으로 끝나는 건데 A끼리는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국어끼리는. 영어끼리도 수학끼리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봐봐. 푸는 뭐 스킬을 것도 없는데 괜히 선생님들이 이런 걸 스킬이랍시고 야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A로 바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똑같은 애들이 두 개 된 거니까 얘는 6팩을 2팩, 2팩, 2팩 나눈 거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A에다 B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푼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푸는 건 잡지식이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 여기는 A와 B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A 먼저 B 나중이구나. 그럼 여기는 영어끼리도 역시 A 먼저 B 나중, 수학끼리도 A 먼저 B 나중이면 우리는 일단 전체 몇 과목으로 보고 6과목으로 보고 6팩으로 질러봐. 근데 6팩은 A, B, B, A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A, B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얘를 2팩으로 하면 나눠주고 오케이? 여기는 얘도 오케이 나눠주고 여기는 나눠주면 이렇게 풀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해결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지 뭐. 저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뒤로 가면 이제 14쪽으로 가볼까? 14쪽? 자 14쪽으로 가니까 질문이 21, 22 이렇게 나왔는데 20번은 풀었나봐? 이러면 또 이른다? 20번도 해주세요. 안 해줘 18. 자 봐.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이제 21번 가면 21번은 뭐야? 지난 시간 우리 풀지 않았나 근데? 21번 풀었지? 누구야? 21번. 네. 어디야? 꺼져. 자, 22번은 집에서 삼촌이랑 같이 풀어보고 자, 21번 봐봐. 이거잖아.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의 점수를 얻고 질문. 그럼 여기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풀었으니까 바로 갈게 얘들아. 4년 22번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 봐. 얘가 지금 3보다 작냐 아니면 3보다 크냐를 보는 거야. 맞아 틀려? 그치? 그래서 1, 2, 3이 나오면 이 자체가 점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점, 2점, 3점. 근데 문제가 4, 5, 6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안 줘 이거잖아. 4, 5, 6이 나오면 0점 처리해라 이거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4번 던져서 그 나온 눈의 수합을 A, B, C, D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문제 풀 때 너네가 조심할 건 뭐냐면 일단은 그러면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0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초 분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더해서 4가 나오려면 일단은 0이 몇 개 있는지를 기준 잡으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0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들어갈 수 있지만 0이 3개면 나머지는 4가 나와야 되는데 4는 안 나오잖아.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럼 4가 되는 경우 먼저 따져봐. 그래서 처음에 이제 0이 2개인 경우는 앞에 있는 A, B가 1, 3이 나와도 4가 나올 수 있고 얘는 둘이 나와도 4가 나올 수 있어. 괜찮냐 얘들아? 이거야. 그럼 0이 2개 나온 경우 이게 끝이야. 그럼 0이 몇 번 나오면? 한 번 나오면 그때는 요 3개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 1, 2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생각해? 0이 안 나와도 되나 이거지. 그럼 0이 안 나와도 4를 만들 수 있다. 그게 1, 2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의 경우의 수를 세는데 봐봐. 첫 번째 일단 그럼 여기는 얘는 질문. 꼭 A가 1이고 B가 3이어야 돼? 그거 아니니까 얘네가 1년로 배열되는 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게 뭐야? 4팩을. 그래 2팩으로 나눈 거지. 괜찮냐? 근데 문제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문제가 물어본 게 이거야. 이게 점수가 아니라 나온 눈의 수거든. 언더스탠? 그러니까 얘가 1점을 얻었다면 얘는 무조건 빼박 1이야. 얘가 3점을 얻으면 얘는 빼박 3이지. 하지만 C가 0점을 얻은 경우는 이게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예를 들어 1, 3, 4하고 1, 3은 다른 경우지? 몇 가지가 더 나와? 3가지가 더 나와. D도 역시 3가지가 더 나오지. 이런 케이스가 하나. 그럼 두 번째. 그럼 둘둘 0,0은 어떻게 돼? 4팩을 일단 얘네들이 배열되는 거니까 2팩, 2팩 나눠줘야 돼. 근데 여기도 0이 2개니까 3, 3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끝. 또 그럼 여기는 얘는요? 자,
1120은 어떻게 돼? 여기다 계산하자. 4팩을 2팩 나눠야 돼.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1이 하나, 1 하나. 2가 나온다는 것도 2 하나. 하여 0이 나온 경우는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6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이 4번 나온 경우는 가지수도 하나고 숫자도 주사위도 하나니까 하나. 그래서 요거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지. 언더스탠? 그래서 이런 거야.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반전 22번은 자, 반전 22번 못 푼 사람 흔들어봐. 솔직히 나 반전 22번을 못 풀었다 한번 흔들어볼까? 괜찮아 편하게. 뭐야? 1900분이냐? 여기 뭐 여기가 뭐 이거 뭐 에이스 집단이 여기 지진 그래서 글로 간 거야 지금? 아니 봐봐. 근데 여기는 반전 22번은 얘들아 잘 들어. 세상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근데 반전 22번을 내가 못 푼 이유는 뭘까? 내가 문제를 이해 못한 거야.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어떤 말을 이해 못한 거야? 각각의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내가 한번 너네 머리를 한번 읽어볼게. 자,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1부터 어디까지야? 잘 들어봐. 아파, 씨발. 이거야. 됐어? 야, 재밌으라고. 너무 지루하니까. 자, 문제는 중복권합해서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 후 얘네 배열하재. 근데 문제가 첫 번째 가에 뭐라고 써냐면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봐봐.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수가 몇 자리 수야? 5자리 수니까 칸에 몇 칸 만들어? 5칸 만들어.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홀수는 1, 3, 5고 짝수 2, 4, 6이잖아. 그럼 홀수는 안 쓰거나 한 번만 쓰면 이 중에 하나. 짝수는 안 쓰거나 2번만 쓰면 이 중에 2개를 이거 씨발 5자리 어떻게 채우지? 이런다고. 그 말이 아니야. 이 문제는 앞에 뭘 놓치면 안 돼? 각각을. 그걸 놓치면 안 되지. 그럼 그 각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각각류? 안 되겠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아니, 새끼들 아주 그냥, 어? 자, 봐봐.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우리 건우밖에 없어. 좋아 죽잖아, 앞에서. 이 건우는 웃을 때 그 레벨이 있어. 조금 웃기잖아? 그러면, 갑자기 뭐 졸라 굵은 목소리 나면서, 막 이러다가, 좀 극도로 많이 웃겨지잖아? 그러면, 얇아져, 갑자기 막. 막 이러면서 웃겨. 아, 나는 근데 이런 거 정말 나는 이런 거 잘하는 거 같아, 그렇지? 맞지 않아? 내 옛날에 우리 학원에 이승호 선생이라고 있었어. 이승호 아냐, 너네? 내 이승호 흉내를 기가 막히게 냈었거든. 이승호 선생 모르지? 아, 이게 이승호를 알아야 재밌는데. 근데 이승호 흉내 내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왜 똑같거든. 이승호 흉내 내고 근데 별거 없어. 이승호의 웃음소리 흉내 냈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승호 아는 사람 다 좋아해, 진짜. 아, 나 이승호가 없어졌어요. 우리 건우를 쓸 수밖에 없어. 자, 봐봐 얘들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짝수와 각각의 홀수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봐봐. 홀수는 누구야? 1, 3, 5. 이 말의 의미 이거야. 짝수는 누구지? 2, 4, 6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홀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 그럼 이 1은 뭐야? 이 1이라는 수는 아예 안 쓰이거나 쓰이면 무조건 한 번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만. 그 다음에 3도 아예 안 쓰이거나 쓴다면 한 번만 쓴다는 얘기야. 근데 2는 짝수는 안 쓰거나 2번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2는 아예 여기에 없던가 나온다면 무조건 2번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말이야 지금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배열하는데 1, 3, 5, 5, 2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짝수는 홀수는 2번 쓰이면 안 되고 짝수가 나온다면 무조건 2번 써야 돼.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잘 이해하면 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얘네 배열해라 이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근데 여기는 얘를 갖고서 5자리 수를 채워야 되잖아. 맞아? 그럼 홀수는 무조건 나오면 몇 개야? 하나씩만 나오는 거니까. 짝수는 무조건 나오면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는 거니까 내가 5자리를 채우려면 첫 번째 어떤 경우 있을까? 홀수 하나에 언더스탠? 짝수가 몇 개? 2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짝수가 2개 쓰인다는 것은 2번씩 써니까 4칸을 채워주거든. 이해? 그 다음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 3개. 짝수는 무조건 2번 나오니까 짝수가 몇 번? 다 하나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채우는 걸로 간다면 홀수 하나의 짝수 4개,
홀수 3개, 짝수 2개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경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만 이해하면 직접 분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럼 이제 배열하자. 첫 번째 홀수가 나와야 돼. 몇 가지지?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1, 3, 5 중에 하나가. 맞아? 그럼 3가지야. 그 다음 짝수도 일단 이 중에 몇 개를 꺼내야 돼? 2개를 꺼내야 두 번 두 번 써서 4개를 채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는 또 3가지 나오겠지? 3C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는 어떤 수가 세트된 거야? 하나 예를 들어 그냥.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짝수가 홀수가 1이 나왔고 짝수가 2, 3가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근데 얘네가 배열되는 만큼 가지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5팩, 2팩.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은 것이는 수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번에는 홀수 3개, 짝수가 2개인 경우는 홀수는 몽상 다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야. 1, 3은 다 나와야 되니까. 짝수는 2, 4, 6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2가지가 되겠지? 아이고? 3가지가 되겠지?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수가 어떤 애들이야? 홀수가 3개 다 나왔으니까 1, 3은 다 나와야 되고 짝수는 만약에 2가 나왔다면 2가 2번 나온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걸 내가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얘는 5팩을 얼마로? 이거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치는 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28점 22번은 이게 평가원에 4점 배점으로 나왔던 문제 얘들아. 그럼 이건 니네가 문제의 말만 잘 이해하면 별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일단 22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전 2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전 25번으로 가면 이거는 좀 그런데 누가 질문했어? 자 원형 배열 원순열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지? 일명 핵폭 핵심 포인트. 아이씨. 자 이제 안 웃으면 이걸로 얼굴 문지를 거야. 얼굴 네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지 나에 대해서. 네. 나 문지른다면 진짜 문지르는 새끼야. 그래서 경아 봐. 경아 표정 봐 지금. 좋댔다 씨발. 그럼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궁지를 몰아? 자 봐. 그래서 우리가 한 25번은 원순열의 특징이 뭐였지? 직선과 비교해서 반복이 일어나니까 반복만큼 나눠야 되잖아 이것도. 네. 그래서 얘는 이거야. 자 1학년 몇 명? 이거는 풀었어. 1학년 2명? 2학년 몇 명? 2명? 그리고 3학년에 몇 명이야? 3명이래. 근데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을 6자리를 만들어 놓고 원형으로 배열하겠다 이거 아니야. 맞냐 얘들아? 네. 근데 문제가 뭐래? 자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문제가 비응신이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적인 방식인데 이 아저씨 뭐래? 다 이웃시키래.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봐. 1학년은 둘을 몇 개로 봐? 한 개로 보고 2학년도 둘을 몇 개로 봐? 하나로 보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 몇 개를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하나, 3개니까 총 5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문제는 일단 어떻게 돼? 원형 배열이니까 5팩을 얼마로 나눴어야 돼? 5로 나눠줘야지 얘들아.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는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 그랬지? 네. 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얘네가 봐봐 얘들아. 원순열에서 반복으로 보는 거는 얘네가 둘 다 이렇게 왔을 때 반복으로 보는 거야. 얘네가 바뀌면 다른 경우는 왜? 옆에 있는 짝들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한번 정리해줘야 되고 2학년 2명도 배열되는 이거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게 답인 거지. 됐어? 답은 96. 끝.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 26번으로 가면 26번은 너네가 해봐. 26번은 너무 문제가 족밥스러워.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니는 뭐 좀 어릴 때 책 안 읽었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자리가 몇 자리 있어? 아니 글도 못 읽어 이제. 아니 여기야 선생님 봐봐. 니네 있잖아. 다음 시간부터는 이소무화 이런 거 갖고 와. 책을 읽는 거 먼저 연습을 좀 시켜야겠어. 아니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봐봐. 여학생 몇 명 있어? 3명. 아니면은 이거 누가 물어본 거야? 어? 또 너야? 지금 뭐야? 남학생이 많아서 화난 거야? 여학생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면 이 교실에 예쁜 여학생이 없어서 화가 난 거야? 아니 이 교실에 예쁜 여학생이 왜 없어? 다 이쁘지 18. 아 좀 내가 너무 너네를 다 죽였나? 아 왜냐면 우리 서빈이도 야 처음에 중학교 때 되게 이뻤어. 애가 점점 거인병이 걸려가지고 애가 계속 자라니까 이상해진 거지. 지금 약간 좀 라커 느낌이 있어. 서빈이? 서빈아 그래 안 그래? 아니요. 아니야. 아니 이름 뭐였지? 규민이. 규민이? 네. 규민이 서빈이 알아? 아니.
서빈이 봐봐. 네? 저기 앉아있는 여학생 서빈이야. 약간 라커 느낌 있지 지금 보니까. 그게 뭐예요? 라커 라커. 아 라커요? 어, 라커. 아 이거요? 뭐 이거 라커 생각한 거야 라커? 뭔지 사고 있어서. 약간 라커 느낌. 이쪽보다 라커 느낌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 그럼 우리 경화는 뭐 그냥 여전히 청학동이지 뭐. 나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남자인 줄 알아. 청학동 남학생 이거 머리 따로 이렇게 머리만 따라서 안 따. 우리 성빈이 못생긴 거야 뭐 세상에 다 아는 일이고. 그나마 니네 씨발 마스크가 살렸다. 마스크 없었으면 진짜 세상 살기 힘들었을 거야. 경화도 인정하지? 우리 경화는 그냥 이런 대화를 할 때 빨리 끊어버려 그냥.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아니라는 말이 길어지니까 경화는 그걸 빨리 터득한 거지. 빨리 수업이나 해 개새끼야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지금.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반전 26번 여학생 3명이고 봐봐. 남학생 몇 명이야? 6명인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언뜻 보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조건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딱 하나야. 어떤 경우지? 분류가 많이 될 때. 근데 이 문제는 안 그렇거든. 왜냐면 얘가 말한 게 뭐야? 여학생끼리는 뭐야? 이웃하면 안 되고 여학생들 사이에 적어도 한 새끼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여학생들 사이에 들어간 남학생 수가 전부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면 상처로 생각해봐. 일단 여학생이 몇 명 있어?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나는 그래. 일단은 얘들아 여학생은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그럼 이 빈자리에 남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최소 몇 명은 들어가야 돼? 한 명은 들어가야 되고 그 대가리 수가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여기 한 명을 앉혔어. 그럼 여기 몇 명이 와야 돼? 2명, 3명, 4명이 와야 돼. 근데 총 인원이 6명이거든. 그럼 얘네가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는 이게 끝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애들은 무조건 1명, 2명, 3명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 이 개수가 많아지면 이 문제는 복잡해지지만 얘는 무조건 1명, 2명, 3명이니까 복잡할 이유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그러면 난 이거야. 이걸 세 그냥. 그럼 이제 여학생 먼저 박아버려. 언더스탠? 경호에서 몇이야? 여학생들 먼저 여기다 앉혀. 경호에서 몇이야? 그치? 3팩을 3으로 나눠야 돼. 괜찮지? 네. 그러면 그리고 남자애들을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에 넣을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 6명 중에 하나에 넣어. 6. 나머지 5명 중에 둘을 넣어. 5, 4. 3이 1이니까 이게 6팩이지. 근데 여자애들이 이미 기준 잡고 있으니까 얘는 뭐 나눠줄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게 1명, 2명, 3명이 여학생 3명 있는 경우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여학생이 A, B, C가 있다고 치자 얘들아. 다 다른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럼 꼭 여기 한 명이 들어가야 돼? 여기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 1, 2, 3이 여기서 어떻게 돼? 배열돼야 되지? 인원수가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게 누구야? 3팩 아니야? 이 세 팀이 이 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 2, 3, 뭐 2, 1,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끝났잖아. 이게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6. 얘는 얼마야? 720 이러면 틀려. 얘는 n 곱하기 6팩이라며. 그래 안 그래? 문제 봐. 문제 봐. n 곱하기 6팩이잖아. 얘는 이걸 보면 되잖아. 답은 12. 끝. 됐지? 그리고 29번은 집에서 엄마랑 푼다. 왜냐면 29번도 100% 너네가 말을 이해 못한 거야. 근데 28번은 내가 풀어줄게. 왜냐면 28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왜지? 28번 문제는 어떤 문제와 비교해놔야 돼 반드시. 요거 좀 내가 봤을 때 너희가 좀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 28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24번 문제와 비교를 해놔야 돼. 그래서 24번이 뭐였지? 네이버우드? 아니야? 네이버우드 맞잖아. 이웃. 야 니네 웃었어? 몰라 누구야? 누가 너 웃었지? 아니요. 너 나랑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수능 풀어. 나 지금보다 너보다 잘 볼 수 있어. 정말로. 너 나보다 못 보면 죽는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지를 푸는데 왜 발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랄이야? 얼마 전에 이재론이 뭐 all 이지랄 떨더라고. 우리는 R이라고 배웠거든. R. 뭐 all. 어른 씨발 얼씨구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하론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슬램덩크. 아 미친 새끼 같이 가기 싫은데. 자 그래서 24번 그러면 여기는 28번은 차이가 뭐냐면 24번은 이웃이지. 이웃이니까 마지막에 뭐 해야 돼? 2팩 곱해야 돼. 근데 28번은 뭐지?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원형 테이블이든 반환계이든 상관없어. 반복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이 문제 뭐라고 써놨냐면
자, 파란색 뭐야? 과 빨간색과 파란색 포함한 6가지 색을 모두 뭐야? 사용해서 6개의 반환개비의 각 날개 색 칠하고 싶은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맞은편 날개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아, 이래서 못 풀었구나. 풀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문제가 몇 번이지? 알죠, 몇 번? 28번. 28번이니까 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 반환개비에 지금 색깔이 총 몇 개야? 그래, 파랑, 빨강 포함해서 6가지 색깔이 있어. 뭐 무슨 색깔인지는 관심 없어, 그치?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반환개비를 만들었어. 오케이? 여기다 칠하고 싶대. 근데 빨강과 파랑이 왜 안 들어갈 것 같아? 왜 안 들어가? 잘 들어가지. 이게 딱 이렇게 심지 하나 박아놓으면. 그럼 빨강과 파랑이 서로 마주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 문제 풀면서 마주보는 경우와 이웃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자. 알겠지?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야. 그럼 마주보는 경우는 있잖아.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빨강이 들어가면 여기 파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가 하나가 돼버려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러니까 빨강의 위치에 따라서 파랑이 어떻게 돼?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이해하는 거야. 반환개비가 몇 개만 있다고 생각해? 5개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냐고. 네. 그래서 이 5개니까 빨강을 아예 빼버려. 근데 여기다 5개를 박으면 5팩을 뭐야? 오르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파랑이 여기 있어. 그럼 빨강을 여기다 박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빨강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지. 답은 얼마야? 24.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곱하기 2팩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러잖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봐봐. 여기가 빨강, 파랑, 빨강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면 여기 있는 얘가 없었다고 치면 이미 파랑이 여기 다 들어가니까 빨강이 이게 교차되는 경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이 안에는. 뭔 말인지 이해돼?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곱하기 1을 안 하면 된다.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됐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발전 29번은 어때? 발전 29번은 가끔가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참 대단하지? 왕이야, 왕. 자, 이 문제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도 또 반환개비야? 젠장. 발전 2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아예 외워도 괜찮아, 일단은. 그래서 마주보는 경우는 곱하기 1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다른 거야. 근데 여기 몇 번에 29번으로 오면 좀 낫네. 이런 반환개비가 있어. 근데 문제가 ABCD 4가지 색 뭐라고 써있니? 일부 또는 뭐야? 전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뭐야? 그림과 같은 프로펠러 중앙 부분과 4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한다. 인접한 중앙과 다른 날개 부분이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럼 봐. 여기 몇 개? 여기 4개? 이웃하면 안 돼. 3개? 2개? 답은 96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한 거지. 얘랑 얘는 같은 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얘랑 얘가 다른 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문제 뭐라고 써놨어?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인접한 날개만 다른 색이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답이 안 나오지, 이거는. 왜냐 여기 4개, 뭐 3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말은 일부 또는 전부 여기다 밑줄 거. 일부 또는 전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야? 일부 또는 전부란 얘기는 끝났잖아. 뭐가? 색깔 4개 다 써도 되고 그 중에 일부만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그럼 너네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봐. 얘랑 얘는 같은 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얘랑만 다른 색이 들어가면 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이 문제의 기준점은 뭐야? 내가 색깔을 몇 개 썼느냐 이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색깔을 최대 4개까지 쓸 수 있어. 최소 몇 개? 그치? 하나는 못 칠하지? 왜냐면 하나로 칠하면 다 똑같은 색이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문제는 자 색깔 내가 2개 쓸 때 이렇게 나눠야지 얘들아. 그 다음에 3개 쓸 때, 그 다음에 4개 쓸 때 괜찮아? 그럼 색을 2개 쓸 때면 고민할 게 없어. 왜? 일단 누구를 2개 쓸 건지 결정해야 돼.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일단 4개의 색깔 중에 얘들아 2개를 갖고 나와야겠지? 그래서 만약 그 2개가 A, B가 나왔다면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가 A, B, 여기가 B, A 다른 거지. 그러니까 빨강에 노랑 이거 하고 노랑에 빨강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색깔이 2개 있으면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 나오지. 물 6가지야. 여기 하나 칠해. 나머지 하나 여기다 칠해야 되는 거잖아. 얘랑은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언더스탠? 그러니까 그 2개의 색이 만약에 A, B였다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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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하나 나와. B, A, A, A 이거잖아.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곱하기 얼마? 이거 하면 여기서 24개 나오나? 아니지. 무슨 소리야? 곱하기 못해. 12개 나오지. 됐어? 이거야 얘들아. 그럼 이번 내가 색깔을 몇 개 썼어? 3개 썼다면 잘 봐. 그럼 일단 나는 어떻게 해? 4개 중에 3개를 갖고 나와야지. 그럼 4개 중에 3개를 갖고 나왔다면 그 경우의 수가 4가지야. 4시 3이니까. 맞아? 그런데 그 3개의 수가 만약에 봐봐. A, B, C였다고 치자. understand? 그러면 우리가 이 A, B, C를 여기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쨌든 얘랑만 다른 색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하나를 박을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를 박은 애를 만약에 A라고 치자. 어차피 이게 A든 B든 C든 색깔만 달라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 프로펠러에 뭘 박아야 돼? BC를 박아야 되는데 이 패턴이 니네 봤을 때는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 BC를 무조건 박아야 되잖아. 여러 가지 정답이네. 그럼 답에도 여러 가지라고 써? 아름답겠다. 수능 보러 갔는데 씨발 다 여러 가지 재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얘는 BC를 우리가 칠할 수 있는 패턴이 있잖아. 난 이렇게 봐. 어쨌든 BC를 다 써야 되지. 얘랑 얘는 같은 색깔도 쓸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본 건 뭐냐면 처음에 그러면 B가 3개가 들어가고 C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걸 먼저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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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거 괜찮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B, C를 몇 개씩 써서 여기를 칠할 거냐를 생각해야지 먼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건 B 몇 개? 3개, C 몇 개? 이거와 두 번째는 B 2개, C 2개. 그럼 B 하나에 C 3개도 생각해야 돼? 안 해도 지금 바꾸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하나야. 왜? 봐봐. C, B 이렇게 쳐다보 치자. 괜찮아? 그럼 C가 여기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니까 한 가지지? 근데 여기가 B, C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와. understand? 그 다음에 그러면 B 2개, C 2개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대가리가 있으면 말을 해봐. B 2개, C 2개는 B, B, C, C B, B, C, C 각각 2개씩 4개 나오겠지? 아니지. 자,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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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개수가 다르니까 색깔이 바뀌면 다른 그림이야. 하지만 여기 BB가 있고 여기 CC가 있어. 여기 CC가 있고 여기 BB가 있는데 이게 퉁퉁퉁퉁 돌리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 했을 때는 하나, 그 다음에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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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같은 거니까 이것도 하나. 이거지. 됐어? 그럼 3개, 4개 했을 때는 이건 뭐야? 얘네가 한번 해봐. 오케이? 오케이냐고요? 그래서 이게 막 손못대만큼 막 미친듯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색깔의 개수를 먼저 분류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해줘 얘들아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나름 자신감 있게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야 돼. 경우의 수에서 너네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쭈삣대는 거야. 이걸 문제 많이 안 풀잖아? 그럼 막 쭈삣댄다고 문제 풀면서. 그럼 100% 틀려. 내 말 알겠어? 특히나 이 경우의 수 있잖아. 주관식으로 나올 때 아주 사람을 피마르게 하는 거야. 사실 객관식이면 상관이 없고. 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객관식이면 내가 계산을 해서 답이 나왔는데 그 보기에 있으면 그 답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주관식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식 때문에 약간 좀 피가 마르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얘들아. 지금 연습 많이 하면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 30번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한다. 알겠지? 힌트를 주자면 30번은 뭘로 풀어야 돼 문제를? 곱해서 12가 되지 말아야 된다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곱해서 12가 되는 걸 계산하는 게 편해? 아니면 12가 되지 않는 걸 계산하는 게 편해? 그치? 곱해서 12가 되는 걸 계산하는 게 편하지. 왜? 야 1부터 6까지의 수야. 곱해서 12가 된다는 얘기는 3, 4가 이웃하거나 2, 3이 이웃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2, 6이 이웃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3, 4와 2, 6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6번으로 푸는 게 편하니까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한다. 알겠지? 이렇게 하고